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딜레마를 가지고 윤석열과 추미애 씨의 대립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봉착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재는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논리를 공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그분이 설명했는가 하면, 윤 총장이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다. 즉 소추라고 하는 거는 기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에서 그 공소한 거를 유지를 하면서 유죄를 받아내고 하는 게 검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소가 핵심이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소권을 유지하고 재판에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강적인 자료를 구하는 것이 수사다. 그 둘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추 장관은 둘을 분리해서 검사를 따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두 가지 덫에 걸려 있다고 봐요. 우선은 굉장히 인간적인 덫인데 여러분은 아마 동의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덫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조직에 가게 되면은 박힌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본돌이라고 하는. 날아온 돌이 있고요. 우선 추미애 장관을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 전에 올라가면은 판사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조금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하고 검사가 같은 부류냐? 아닙니다. 둘이 또 경쟁하는 관계고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한양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싫든 좋든 분명히 존재하는 게 지역감정처럼 그 조직에 본류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다른데, 근데 판사 출신이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잘 통제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검찰의 주류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출신이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 중심입니다. 그들의 끈끈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불리해지면 자기네끼리 뭉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론을 만들고 주력 세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서울법대 출신으로 판사들이 연결되는 경우 그 인맥이 바로 이제 전관예우가 그런 건데,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그분의 후배되는 분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덫입니다. 자, 지금 이성윤 씨인가요? 경희대학교 법대 나오신 분, 우리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 되시는 분,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어도 서울중앙지검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그분들은 더 서울대가 많다고 제가 일단 보는 겁니다. 이 중앙지검장은 소수파는, 아주 소수파는 얘기죠. 고립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도 고립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소수파가 다수파를 끌고 나가려면은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보인 지도자가 드물게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연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상원 하원 모두 소수파인 상태에서 연임을 성공하고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만듭니다. 미국 경제를 살리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려면 뭘 하느냐?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다수파와 대결을 하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집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단 명분에 있어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저는 추 장관이 명분에서 밀리고 있다고 봐요. 서울법대 중심, 서울대 중심, 또 검사 출신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은 파이어가 돼도 잘려도 변호사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기는 뭐 천하의 제일이라고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면은 더군다나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 정치인 출신이, 또 더 들어가면 여성 출신이, 이게 잡는 거,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추 장관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원내대표인가로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는 사진을, 동영상을 상당히 기억나요. 아주 추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 똑바로 쳐다보던데, 뭐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소수파의 입장에서 정부 행정 관료를 딱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촛불 사건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추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자신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사시도 받고, 응?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닌데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자신감이 그때 표정에서 드러났는데 막상 본인이 장관을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어쩌면은 박근혜하고 추미애의 실력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하고 뭐 그런 등의 법을 개정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 대통령 공약이니까 좋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한다, 이렇게 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문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그런 큰 원칙이었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서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게 올해 초에 날치기를 통과시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일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의 뜻과 과거에 두 장관이 합의한 거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나눠 갖는다는 거였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는 명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모순이고요. 대통령 공약하고 이 법상에서는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검사를,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집어넣나요? 이건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놓치면요, 공무원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본인이 모순에 걸렸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검찰에서는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내가 해서 필요한 증거를 잡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리하게라도 해서 증거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경찰이 정부,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의 의지에 휘둘리거나 변호사한테 돈을 먹고 하는 이런 게 될까봐 염려돼서 경찰의 엘리트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내는 거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거나 수사권을 이용해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하인 다루시 한 겁니다. 이걸 깨자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데, 이걸 넘어서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추 장관은 검찰 내에서도 그걸 나누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반발이 나오면은요, 대한민국 검찰, 검사들 거의 99.999, 특별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다 참여할 겁니다.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고요. 이건 못합니다, 이런 게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무덤을 파도록 추 장관이 삽질하는 겁니다. 뭐 제 판단이 가끔 틀리는데, 자주 틀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요, 저는 되게 어리석다고 봐요. 왜 어리석은가? 국방을 하나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혹시 국가안보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성신여대에 계신 김열수 선생님이 쓰신 국가안보란 이 개론서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쓰셔갖고 좋은데, 뭐 일반인들도 읽으면 아, 이런 거구나, 국제정치가, 국가안보가 이거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안보학계에서 유명한 게 안보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면은 나의 경쟁국도 자기가 안보가 위태로워지니 거기도 올려가지고 내가 효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에 걸리지 않으면서 내 안보만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국방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잔뜩 들이면 경제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져서 나라가 무너져서 국방도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표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응? 미국이 소련의 약점을 딱 보고 군비 경쟁을 했잖아요. 그 별들의 전쟁 SDI, 지금 말하면 MD 같은 걸 개발하겠다고 들어가니까 같이 개발 뭐 하려고 하다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가 폭망하면서 소련이 무너진 거거든요. 국방의 딜레마에 걸린 겁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해야 돼요. 쟤네들은 지금 국가안보에 자신이 없으니까 핵을 개발하는데 핵을 가진 놈한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국방의 딜레마가 빠지도록 군비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검찰이란 걸 개혁하고 싶을 때 검찰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방법 많아요. 근데 헤매고 있어요. 이게 추장관에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름 바꿨죠.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초기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심각하다. 그랬을 때 이 양반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와갖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위로하고 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중국에서 싱하이밍이라는 대사가 또 중국에서 뭔가 송구가 같다. 서방 국가가 너무 공포를 퍼뜨려서 중국 경제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도와줬잖아요. 북한을 지난 연말에 크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북한이 위협을 가하다가 사그라뜨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할 걸 중국이 해서 고마웠고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는 모양으로 지금 나와서 경제 살려야지 너무 두려워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미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북 제재를 뚫고 북한하고 지원을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을 못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못으로 빠지는 방안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소련이 빠졌던 붕괴의 원인이고 지금 추 장관이 지금 걸린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적으로 안보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외교를 하는 분들이 딱 보는 눈이 있고 그분들이 뭐 자기네끼리 진급하기 위해 다투고 하더라도 프로들은 딱 보다가 아니면은 딱 압니다. 그 순간부터 우습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힘을 잃습니다. 추 장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 장관이 사는 방법은 이 양반이 지금 5선 의원이죠. 할 거 다 장관까지 했죠. 뭐 원내대표도 해봤죠. 그럼 남은 게 뭐겠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서울시장 정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대통령한테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즉 검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확 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의 모순이 극대화되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 장관도 정치인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사태인가 하면은 이 정부가 명분을 놓쳤고 딜레마에 더 빠진다는 겁니다. 그 큰 딜레마는 이런 작은 딜레마의 연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딜레마에 빠졌는데 싹 빠져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 뭐 이렇게 웃으면서 책임 떠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점점 말려 들어갑니다. 그게 검찰서도 말리고 대북 관계에서도 말리고 한미 관계에서도 말리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는 만만치 않은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건강 때문에 위기가 저 친구가 죽거나 뭐 와병이 돼서 위기가 올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순 때문에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측근들은 많이 생각하시고요. 자기 머리가 아닌 제3자의 머리를 빌려보십시오. 국정원 직원들
거의 제 말 알아들을 겁니다. 한번 프리하게 풀어서 여론 모아서 방안 내라 그러면 괜찮은 방안 내줄 겁니다. 많은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는 아이디어가 올 거예요. 항복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87년도 6월 사태, 전두환한테는 치명적인 위기였었죠. 1월 달에 박정철 고문치사 한 게 동아일보 특종으로 터져 나오니까 점점 가니까 거꾸로 그걸 막아서려고 4.13 호원 조치를 했는데 그게 기여가 돼서 더 큰 저항이 일어납니다. 6월 사태라고 하는 지금 좌파 민주운동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6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직선제로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죠. 만세를 불렀죠, 그 사람들은.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두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그게 대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전두환보다 저는 못하다는 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씨는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아주 그렇게 이 양반들이 우습게 보고 하는 그 전두환 씨가. 아마 문재인 씨는 전두환 절대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제가 실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87년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도.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그때쯤 되게 되면은 세월호에서 먼저 도망간 선장처럼 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먼저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응? 자기 책임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정부도 잘 생각하시고 추장관도 잘 생각하시고 어디가 져주면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딜레마를 적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 듣고 있는 거죠. 전두환 씨는 들어서 풀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추미애 장관보다는 훨씬 더 열린 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인데 딜레마를 가지고 딜레마를 풀지 트는 게 정치인데 그걸 못 푸는 이 정부의 답답함. 그로 인해서 이 정부가 뭐 잘못되는 건 뭐 그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받게 되는 앞으로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